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제 아직 알려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좀 어렵다 혹은 어,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용어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기준 학점 도달했을 때 졸업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학이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대학에는 과목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과목, 그 다음 전공 필수, 전공 심화, 그 다음 교양 과목. 이렇게 그 네 가지 분류 정도 되는 과목 중에서 우리 대학생이 되면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학점을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교 학점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이 똑같이 있고요.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필수, 전공 심화 같은 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 교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교양 과목은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가 교양 과목 하면 스키 이런 거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울에는 저기 캠프 막 떠나고 이랬었는데 그런 이제 교양 과목이 아니고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해서 저희 진로 탐구 활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전문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이 안에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고교 학점의 그 학점, 졸업 학점을 취득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랑 용어만 다를 뿐이지 완전 유사하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교 학점제의 제일 그 첫 번째 이제 고교 학점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학점을 취득했을 때 졸업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막연하게 느끼시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을 제가 6가지 정도 추려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진학 고도화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 진학 고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 때는 모두 정해져 있는 과목들을 모든 똑같은 학생들이 다 똑같이 들었어야 됐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적으로 나오고 이제 해서 졸업을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이수 이제 학점을 취득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맞춰서 가려고 하는 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부터 살펴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다 밟아왔고 거기에 이제 좋은 성적을 못 내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의 그 역량, 아이들의 진짜 그 아이들만의 특색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우려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 진학이 정확한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제도겠죠. 나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과목을 더 수강해야지, 이런 과목을 더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로 진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없는 선택장애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사항은 뭐냐? 진로 진학이 명확해야 유리하다. 그럼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저희 그 예비 중위 설명회에서도 진로 진학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을 유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유연화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과목 수가 좀 줄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줄기 때문에 유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단위제로 204단위로 원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학점제 192학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12시간 정도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24시간 동안 있었던 진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진로 탐구 활동이라 그래서 아예 따로 한 과목이 나와서 구학점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아까 저희가 걱정했던 고1 때 진로를 어떻게 벌써부터 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까지도 조기에 잡아주겠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잡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수업을 타이트하게 듣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은 조금 줄였지만 거기에 진로 쪽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걱정되는 건 뭘까요? 예, 진로 활동이라는 걸로 원래 그 단위제에는 있었는데 진로 탐구 활동이라고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커리큘럼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9시간, 구학점이면 9시간인데 이 9시간 동안 진로 탐구 활동을 진짜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이제 또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정확하게는 없다 보니까 이 진로를 정말 조기에 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는 학생 선택 중심 과목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예. 누가 선택하느냐, 누가 또 원하는 중심 과목들을 듣느냐,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로 진학에 부합되는 학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체 204단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다 듣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진짜 마치 대학교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자기가 정한 진로에 더 이제 핵심 그 더 심화된 과목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융합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진로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과목을 세분화해서 아이가 나는 물리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물리 1, 물리 2, 뭐 심화까지 있다면 물리 2에서 끝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리 1, 물리 2, 물리 심화 혹은 융합 과목이니까 물리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들을 더 이제 개설을 해서 아이들의 그 진로에 맞는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요거에 대한 또 우려사항은 뭐냐? 자, 과목이 세분화된다는 건 뭘까요? 예,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시간은 줄지만 과목 수는 더 증가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더 그러면 있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한 선생님이 물리와 물리 1하고 물리 2만 하면 됐었는데 물리 1, 물리 2, 물리 심화, 물리와 뭐 화학 이런 것들 이런 과목들까지 다 이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교사 부담이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